네, 엔비디아 실적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매를 미리 맞으니 좀 여유가 있네요라는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 예상치를 그렇게 높게 잡은 게 아니었나요? 그 예상치가 그렇게 낮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시간외에서 지금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밝혀주실까요? 사실은 예상치를 아무도 잘 모르는 거죠. 정확히 우리가 계산해서 반도체처럼 D램 곱하기 ASP에서 가격 이렇게 매출하고 애널리스트 30몇 명이 있을 텐데 거기도 있을 텐데 그 수치를 정확히 모르는데 회사가 준 가이던스가 있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작년 이 나온 실적은 2024년도 4분기 실적입니다. 4분기 실적이 헷갈릴 수 있는데 작년 11월부터 1월까지의 실적이에요. 근데 그전 분기 때 그걸 가이던스를 준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원래 애널리스트가 대충 알고 있는 203~4억 불이 그 가이던스에 해당되는 10% 넘는 정도의 분기 QOQ 실적 예측이었죠. 하지만 주가가 올해 들어와서 특히 1월 중후반부터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오른 거는 가이던스보다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 내지는 기대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평균 203~4억 불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컨센서스라는 건 평균의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주가가 막 올라갔을 때는 컨센서스보다 최근에 나온 최근 그 예측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방송도 그렇고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 그걸 정확히 몰랐잖아요. 우리가 정확히 보셔야 돼요. 컨센서스 203억 불, 204억 불밖에 안 나왔으면 주가는 대폭락입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컨센서스가 나와야 되는 게 많은 거고 아까 얼마 나왔다 그랬죠? 221억 달러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이던스가 203억 달러에서 206억 달러 이 정도가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큰일 나는 거죠. 그거는 가이던스는 과거 3개월 동안의 누적 평균 내지는 최근 거로 포함되어 있지만 평균이니까 최근 거만 보셔야 되는데 최근 거만 딱 이렇게 계산해서 안 주잖아요. 그래서 최근 거에 나온 숫자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최근에 어떤 증권사에 나온 게 215억 달러가 있었어요. 계속 높아지네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게 215억 달러가 있었거든요. 예, 지금 컨센서스가 매출액이 206억 달러라고 나와 있지만 최근에 컨센서스를 보면 215억 달러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뛰어넘는. 그렇지.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일부에서 나온 높은 추정치 215억 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잘 나왔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5억 달러보다 최근 나온 것보다 높았기 때문에 잘 나왔다. 근데 좋게요. 근데 어저께 6% 빠졌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경기가 빠졌잖아요. 아니 근데 2, 3일 정도 이제 빠진 부분을 다 만회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숫자 높아진 숫자보다 더 나왔으니까 실적만 딱 보고 봤을 때는 어저께 오늘 아침에 빠진 것과 사실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돼야 되는 게 맞고 되돌려 사는 게 맞기 때문에 시간에서 5, 6% 얼마 오르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올라야지 본전치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이던스입니다. 가이던스는 지금 분기 항상 올해 이번 4분기 실적이 220억 달러가 나오고 215억 달러가 나오고 간에 이번 분기 2월, 3월, 4월이 25년도 회기년도 1사분기인데 이거에 대한 가이던스가 많이 높지 않으면 주가는 흐물흐물해질 수 있거든요. 한 250 정도 예상하죠? 250억 달러. 얼마가 가이던스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얼마를 얘기했나요? 240, 50불 정도 했나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가이던스 얼마 줬는지 제가 수치를 확인 못하고 지금 들어왔어요. 이제 아침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240억 달러가 나왔다. 가이던스가. 그러면 실적 220억 달러보다 조금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게 높아진 거냐 만 거냐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높아졌으면 높아진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널리스트가 4분기 실적만 보고 있습니다만 애널리스트 포캐스트는 1사분기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추려가지고 1사분기 예측은 얼마였어요? 가이던스 평균 이건 잘 집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사분기 가이던스가 이번에 오늘 나왔다래도 245불이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 얼마나 높은지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애널리스트 리포트 중에서 몇 가지 보면은 최근에 높아진 기대치는 한 230억 달러 정도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230억 달러가 12월에서 4월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추정치 중에서 한 예인데 지금 가이던스가 그거를 넘었으니까 그러면 실적은 잘 나왔고 가이던스는 실적이 잘 나온 220억 달러여서 당연히 높아져야 되는 거니까 220억 달러, 240, 50억 달러면 괜찮다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240, 50억 달러가 나온 거 가지고 어저께 오늘 내려간 거를 다 만회하고 더 바로 한 15%, 20% 올라가냐? 그 정도는 아니라고 일단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 거고 여기까지 수치적인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진도 봐야 되고 다른 콩콜에서 무슨 얘기 나오는지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번 분기, 이번에 이제 1, 2, 3월 이게 중요하겠네요. 2, 3, 4월이 네,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아직 지금 컨퍼런스 콜을 진행 중이고 그 예측치는 더 뚜렷하게 나올 예정인데 그것을 보고 주가가 더 올라갈지를 가늠하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이제 4분기 나온 부분은 네. 예상치 203억에서 206억 달러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221억 달러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2월에서 이제 4월에 이번 분기에 컨센서스가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예, 특히 지난 4분기에 그 컨센서스가 203달러 선에서는 좀 너무 낮게 잡혀지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계속 컨센서스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지금 높아질 예정이에요? 그러면 250억 달러. 근데 예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AI 투자가 확실히 이제 이뤄진 다음에 이제 1년 3개월 지난 5월에서 7월에는 떨어질 것이다, 실적이. 이런 예측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치를 복잡하지만 말씀드릴게요. 실적이 220억 달러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 분기 2월, 4월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250억 달러나 240억 달러로 시작하면은 올해 25년도죠. 24년도 2월부터 25년 1월까지가 얘네들로 회계년도 FY25라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예측이 250달러 곱하기 4개 하면 1000억 달러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낮게 잡은 게 900억 달러. 25년도 회계년도 매출이 높게 잡은 사람이 1000억 달러 가까이 돼요. 그래서 평균 950억 달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컨센서스 25년도 기준으로 PER이 33배다 4배다 할 때 그 기준은 매출이 한 950억 달러 올해 연간 추정이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실적이 나왔고 가이던스가 바뀌겠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야. 보수할 것이냐 이렇게 간단히 있죠. 그래서 지금 220억이 나왔고 이번 분기가 아마 230, 450억 정도 한다면은 기존에 잡혀 있는 950억 달러 정도 되는 25년도 회계년도의 매출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매출은 그런 거예요. 네. 이제 아까 실적 중요한데 마진이 얼마 나왔죠? OP 마진이? 영업이익률이 얼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영업이익률이 지난 분기에 64%였어요. 63.64%. 아마 250원 나왔으면 영업이익률도 못지않게 높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950억 달러 컨센서스하고 영업이익률이 못지않게 높다 그러면은 EPS가 높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PER이 34배가 아니고 훨씬 낮겠죠. 그러면 PER이 낮아졌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을 남겨놓고 이 컨퍼런스 콜을 들어보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중국향 매출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가 네. 확인돼야 돼요. 지난 분기 때, 11월, 1월 말고 그 전 분기 때 중국향 매출이 데이터 센터 매출이 한 20%, 20 몇 %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지금 중국향 수출을 좀 제재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람에 엔비디아가 중국향 매출을 연초에 얼마만큼 팔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번 분기 가이던스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컨퍼런스 콜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중국향 매출이 그 견조한다든지 견조는 안 하더라도 충분히 그 중국향 매출을 제외하고라도 지금 한 95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이 가정할 수 있는 연간 분기별로 한 250억 달러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 하면은 주가는 속도는 이슈가 될 수 있지만 빠지거나 추세가 바뀔 가능성은 엔비디아 자체만으로는 많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예상이에요. 그래서 중국향까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맨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TSMC하고 그러니까 TSMC로부터 파운드리 생산에 얼마나 잘 무리없게 되는지도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얘네들이 아무리 수요가 좋아도 TSMC 파운드리가 잘 안 받쳐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온 거 봤을 때는 아마도 TSMC 파운드리가 빨리 안 오더라도 단가적인 측면에서 높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TSMC 파운드리가 확인되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엄청 중요하지는 않게 지금 상황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는 얘네들 고객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암도 아직 파트너 그런데 네.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가 확인되는 게 아마 펀더멘털적으로는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건 고객 변화. 근데 아마존이 또 엔비디아의 실적을 주도하는 주요 고객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던데. 다 들어가죠. 네. 빅7 중에서 M7 중에서
테슬라도 들어가는데 테슬라가 아주 많이 쓰는 건 아니니까 가장 큰 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고객이 가장 큰 건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있죠. 메타는 발표했죠. 올해 말까지 35억 개의 H100을 사용할 것이다. 또는 H100 말고 다른 거 합하면은 메타가 한 60억 개 사용한 30만 개, 60만 개, 초타 60만 개 정도의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할 거라고 발표했거든요. 60만 개를 계산하면요, 대충 200억 불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엔비디아 올해 연간 매출 1,000억으로 하면은 연간 1,000억 매출의 한 20%는 메타가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메타 못지않게 마이크로소프트 있고 하니까 아마 900억 불, 1,000억 불 사이의 컨센서스가 도저히 높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두 회사만 가지고도 한 400억 불 넘을 텐데요. 네. 그래서 따라서 매출의 가능성은 단가가 떨어지지 않는, 단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생산이 너무 많이 돼서 단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높은 단가를 기준으로 매출은 950억 불 매출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 확인은 고객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지금 말씀하신 아마존, 데이터 센터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코멘트가 들어오면 더 사람들이 으쌰으쌰 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중국향.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고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 엔비디아가 H100보다 이제 2배 빠른 이제 GPU B100, 그렇죠. 또 H200, GH200 등 판매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이 관련 제품들에 따른 엔비디아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월가에서는 이런 뭐 2배 빠른 계속 출시가 되는 상황들을 보면 수요가 둔화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의하세요? 네, 예, 그렇죠. H200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2, 4분기부터 양산하는 거고 어저께 하이닉스가 얘기 나왔죠. H200을 하려면은 이 GPU에 맞는 메모리가 필요한데 그게 HBM3E가 나왔어요. 예, 이제 어저께 이렇게 공표해서 그래서 3월 달부터 출하하면은 2, 4분기부터 H200이 출하되는데 차질이 없다는 걸 말해 주는 거거든요. HBM 그 3E를 장착한 H200 이것이 뭐 메모리도 늘어나고 속도가 2배는 아니지만 한 60% 정도 GPU 메모리 대역 속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많이 생산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야지 만족을 시키는 거니까 그런 흐름으로 가는 로드맵은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GH, 그레이스 하퍼 200도 같이 들어가요. 그레이스 200에 나와서 GPU, CPU 합한 건데 여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주어,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클라우드, 오라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34잖아요. 234 이번 분기 네. 이 가이던스. 거기까지 실적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한 가이던스가 240억 불이 낮다 높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긴 할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H200이 언제부터 공급된다고요? 2분기부터죠. 2분기라는 건 우리나라 기준으로 2분기거든요. 네. 4, 5, 6이에요. 네. 얘네들은 2, 3, 4 실적이잖아요. 헷갈려요. 미국과 한국이 달라서. 그러니까 네. 얘네들이 이번에 가이던스 거는 지금 이번 달하고 3월 달하고 4월 달이기 때문에 H200이 기여하는 것이 3월 달 하나란 말이에요. 네. 아니, 2, 3, 4, 4월 달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분기, 쟤네 기준으로 1, 4분기, 우리나라 기준으로 4월 달에 끝나는 그 4월 달까지에는 H200의 기여도가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240억 달러만 되더라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250억 달러까지는 가능할 수 보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5월, 6월, 7월 좀 섣부릅니다만 5월, 6월, 7월 달에 그 매출에 대한 그 실적이 나올 때 진짜 승부가 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5, 6월 달, 5, 6, 7월 달에 대해서는 H200이 제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때가 아마 피크아웃의 정점이 네, 아니겠냐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오늘 실적 나온 부분은 11월, 12월, 1월에 이제 실적입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을 냈고 지금 시간외에서 7% 급등, 폭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엔비디아 확인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